드라마 백설공주에게 죽음의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보영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쓰러진 보영이를 두고 당황해하던 새 친구들 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덕미였는데요. 원작과는 다르게 덕미는 창고에서 보영이가 당하던 모습을 지켜봤던 게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덕미를 그 정도까지의 악마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나 보네요. 덕미가 약간 순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독한 악녀인 건 분명했죠. 덕미는 신고를 하려던 건우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면 형구탁이 경찰에서 잘릴 거라고 협박합니다. 건우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했지만 덕미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 가스라이팅까지 시전해버리죠. 병무와 민수는 지들이 한 짓거리가 있어서인지 순순히 덕미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덕미가 사라집니다. 창고에는 덕미의 지시를 받은 듯한 병무와 민수만이 보영이의 시신을 옮기는 중이었죠. 그리고 보영이 소지품을 몰래 챙기던 건우는 두려운 나머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형구탁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병무와 민수 아버지도 함께 창고로 달려오게 됩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버리고 자신들이 뒤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형구탁이 큰 그림을 그렸던 것 거였는데요. 아들을 지키겠다는 보호 본능도 있었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정우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형구탁은 동기들 중에서는 진급에 가장 늦었고 경제적으로도 정우 아버지에게 비할 바가 아니었죠. 이날 형구탁은 정우의 차량을 운전해 보영이를 유기할 생각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예영실의 방문으로 형구탁은 나머지 뒤처리를 병무와 민수 아버지에게 맡기고 맙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처음에 보영이를 깊은 산골에 매장하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삽도 챙겨갔었던 거겠죠. 그런데 중간에 보영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이들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보영이를 차마 생매장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 폐교하수구에 그녀를 유기해버렸던 것이죠. 다음에 예고를 살펴보니 정우의 차 안에서 발견된 삽에 흙이 잔뜩 묻어있는데요. 아마도 보영이를 매장하려다가 중간에 보영이가 눈을 떴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보영이를 다시 차에 싣고 병원으로 향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폐교로 간 게 아닐까 합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 같네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형구탁이 병무와 민수를 너무 막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명이 잡히면 나머지 모두가 잡혀 들어가는 상황인데 말이죠. 건우가 죽어서 이성적 판단력을 잃어버렸던 걸까요? 아무튼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숨은 배우가 형구탁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그런데 대체 보영이 사건의 판을 짰던 진짜 배우 덕미는 중간에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마도 그에 대한 해답은 이미 드라마 시작 프롤로그에 나왔던 게 아닐까 합니다. 덕미는 아이들에게 보영이를 맡긴 뒤 곧바로 정우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정우가 뭘 하고 있는지 상황을 살핀 것이죠. 여기서 덕미는 정우에게 뜬금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무천을 떠나 대학을 진학하면 다은이와는 헤어질 거냐고 말이죠. 아마도 이건 덕미의 마지막 테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우가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 이후의 결정이 달라지는 기로라는 것이죠. 덕미는 다은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녀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아마도 바로 이때 덕미는 정우에게 누명을 씌우기로 결정한 듯합니다. 그래서 정우의 술에 수면제를 타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만든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덕미의 심리 상태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체 덕미는 왜 친구들을 가스라이팅해서 보영이를 유기하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과연 보영이 사건으로 덕미가 얻는 이득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동안 덕미는 속으로 보영이가 너무나 미웠을 겁니다. 보영이는 학교에서도 정우의 짝으로 항상 같이 붙어 있었는데요. 정우는 보영이 가정환경을 걱정하며 그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덕미의 입장에서는 정우의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보영이가 아주 눈엣가시였겠죠. 그렇게 덕미는 보영이에 대한 질투와 미움을 아무도 모르게 키워왔을 겁니다. 그래서 보영이가 쓰러진 걸 보고 살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원작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덕미가 보영이를 죽게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보영이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질투와 열등감 그리고 온갖 추악함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무는 혼자서 독박을 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덕미는 물고 들어졌는데요. 병무가 잡혀가면서 했던 말 때문에 최나겸을 의심하는 정우. 이에 최나겸은 병무가 거짓말로 협박을 하고 있었다고 둘러댑니다. 자기가 스타반열에 오른 뒤부터 고등학교 일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는데 변명이 꽤나 궁색해 보였습니다. 한편 정우는 최나겸에게서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최나겸은 이미 노상철이 정우를 돕고 있었단 걸 알고 있던 거였죠. 그녀가 위치 추적기를 달고 스토킹도 서슴지 않아왔단 사실을 정우가 알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 가운데 하설이 적극적으로 정우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오지랖이 취미라면서 뭐든지 시켜만 달라는 하설. 정우는 그녀에게서 수호가 그린 그림에 대해 전해 듣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정우는 보영이 사건에 덕미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편 하설의 도움으로 11년 전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기 시작한 정우. 노상철도 수소문 끝에 차량의 흔적을 찾아내긴 하지만 형구탁이 중간에서 서류를 조작해버립니다. 형구탁의 장난질로 정우의 차량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마침 정우는 집안을 뒤지다 보관창고 서류를 찾게 됩니다. 이 보관창고 안에는 정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11년 전 차량이 있었던 거였죠. 정우 엄마가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창고를 팔지 않고 놓아두었던 것처럼 정우 아버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우의 차를 보관해 놓았던 거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정우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쁜 미소를 짓게 될 듯 하네요. 과연 정우는 아버지가 남겨주고 간 선물로 그날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다음의 예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년 만에 세상빛을 보게 된 정우의 차 트렁크 안에서는 삽이 나오게 되는데요. 삽이 발견되자 병무의 아버지는 다 밝혀낼 수 있다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 뜻이 다른 공범의 죄를 밝혀낼 수 있어서 독박을 면하게 되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범행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다만 보영이는 매장된 것이 아니고 하수구 안에 유기된 것이기에 이 삽에서 뭔가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박형식은 수호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연실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보영이 사건에 대해서는 몰라도 박다은을 죽인 진범임은 확실하죠. 아마도 수호는 박형식이 두려움에 떨게 할 만한 그날의 살해 장면을 그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왠지 플래그처럼 보이는데 원작처럼 박형식이 수호를 죽이기 위해 부적절한 약물을 투약할 듯 싶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